저걸 어떻게 손을 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이완구 그러니까. 전 총리가 저에게 3번이나 와가지고 청와대 개들이 최 의원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3번이나 했으니까.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소식, 중요한 소식부터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요. 2심에서 김기춘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요. 조윤선은 징역 2년인데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요거와 관련하여 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고 우병우가 관여했고 그것을 법원 행정처가 맞습니다. 예, 조율했다는 거. 그런데 이번 2심 판결 보면서 김기춘이 징역 4년으로 1년이 올라가고요. 조윤선이 법정 구속되면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직권남용에 대한 선고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직권남용은 유죄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맞습니다. 네. 이게 박근혜 쪽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니까 이게 법원도 이제 적폐 판사 아닌 나머지 판사님들은 본래도 그랬겠지만 이게 사필 규정 판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병우 영장 기각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어쨌건 조윤선 씨 저 사람은 대체 뭐길래 계속 저렇게 풀려나지 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황당하고 속으로 막 부하가 배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뻔히 유죄인데 뭐 뻔히 구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풀려나기도 하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김현장의 마술이라고 했죠. 네. 근데 김앤장 다니는 변호사 남편 있는 게 대단한 건가 봐요. 조윤선 씨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농담으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할 게 아니고 귤 관련한 거라면 돈을 벌 거다 농담을 하고요. 그리고 조윤선 씨를 보면 계속 나경원이 떠올라서요. 어떡하죠? 아, 근데 그거 참 푸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초기. 왜요? 18대 국회에서 조윤선, 나경원 2명이 그 묘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예. 그 지역에서는 이혜원이 조윤선의 라이벌이었는데 서로 간에 그 미묘한 알력이 있잖아요. 네. 나경원은 사실은 좀 친이에 가까운 인사에 있잖아요. 네. 조윤선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 이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비슷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성장해온 과정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두 분 다. 근데 이거는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래도 난 나경원이 더 영악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짓을 보면. 아, 저는 그 차이를 그냥 같은 여성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조윤선은 커리어에 비해서 자기 콘텐츠를 본 적이 없는 그렇지. 느낌. 반면에 나경원은 뭐 그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이번처럼 뭐 내로남불을 하고 뭐 이게 우리가 좀 김어준 얘기대로 장단기 기억상실증 인 듯한 느낌이 들어도 자기 콘텐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엉망일지라도. 예,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둘이 좀. 그러니까. 네. 이 건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죄도 인정을 법원이 했다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차후에 어떤 다른 재판에서의 선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오전 10시에 있었잖아요. 네. 저는 11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두 여성 정치인이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판을 받는. 적폐와 손잡고 비리를 저지른 조윤선. 네, 적폐를 고발하고 표적이 되어 재판받고. 지난날에 이 정권들이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사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무사한 것만으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 푸나님 진짜 힐링 푸나야. 힐링 푸. 그러니까 나는 재판 받고 있어 억울해 죽겠어. 왜 200이 한데 어떤 놈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확. 그쵸. 걔들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번개탄 뭐. 에이 나 씨.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확 맑아지면서 우리 남친이 얘기한 것은 애 아빠? 적폐의 표적. 예. 애 아빠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이제 적폐의 표적이 되어 재판받으면 당당하라. 이 말보다 그 말이 더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목숨 부지하는 게 다행이다. 지나고 보니까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다니까요. 이건 가상인데
저걸 어떻게 손을 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이완구 그러니까. 전 총리가 저에게 3번이나 와가지고 청와대 개들이 최 의원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3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막 올가매고 이런 거 말고도 네. 뭔가 실행하려고 하다가 에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건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거를 일단 다행으로 여겨라.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센 걸 드렸구나 지금. 그래갖고 막 지금 그런 어떤 힐링 뽕 맞은 느낌? 오케이. 자 그런 기분으로 가시죠. 네. 그 지난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총선 생각해 보면 김종인 씨가 뭐 악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당에서 뭐 공천을 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할 때 그 박근혜 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야당도 공천들을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컷오프도 그렇고. 그렇죠. 게리맨더링. 네, 그러니까 그 게리맨더링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4년이라고 하는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서 오는 건데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총선 다시 치러야 돼요. 총선 무효를 선언하고 제 입장에서는. 벌써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 북한 뭐 단일팀 등 논란에 의해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다. 제가 항상 이제 걱정하는 부분 바로 그 지점이 온 거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지지율이 빠졌다기보다는요.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들고 그게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다라는 것을 계속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빠져요. 예, 맞습니다. 네. 맞고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일단 흔들라는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전달을 하고 뭐 논평을 해야 되는데 일단 흔들고 논평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이 비틀어진 것도 많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인형 공세를 막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힘 모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간절하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해낸 거를 외신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옛날에는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도 구성하자 뭐 하자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완전히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목표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평창으로 일시적으로 평화 모드가 진전돼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하는 언론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항구적인 평화는 아니니 평창 올림픽 끝나면 또 북핵 국면으로 돌입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저주 비슷한 느낌을 담은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논란은 저는 그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논란거리는 한국에서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근데 야당들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모드잖아요. 네. 2월이 끝나고 3월이면 벌써 이제 공천 시작되고 3, 4, 5, 6 이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잘 치러지면 안 되는 게 야당들의 사실 솔직히 자기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 매국행위죠. 그런 행위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통해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평창올림픽이 잘 돼서 남북 간에 무슨 화해 모드가 조성돼서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가 또 조성돼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린다.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또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남는 거는 더더군다나 안 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흔들기예요.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비트코인 등으로 언론이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나?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흔들어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일자리는 정상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행한 지 얼마 됐다고 최저임금으로 나라 망할 듯이 언론이 보도를 하면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편승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여성 단일팀만 해도 그래요. 그 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이제 북한이 와야 되고 북한이 오면 단일팀도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한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흔들기를 시작했잖아요. 흔들고 또 흔들어 더 이상 흔들 게 없게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막 오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런 워딩을 쓰실 분이 아닌데요. 그냥 웬만하면 그 정도는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무시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일만큼은 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북한도 함께 노력해달라.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에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은 네. 굉장히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소한 우리가 야당일 때 이런 국가적 행사에 이 정도로 딴지는 적이 없죠.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평창올림픽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됐죠, 아마? 예, 그거 통과됐다는 건 야당일 때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최대한 참여하게 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저는 정말 그건 정말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해요. 뭐 자유한국당만 그럽니까? 뭐 나머지 야당도 그렇고 언론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부분에서 대표적인 애가요. 채널A인데요. 네. 아이스타키 팀 울분, 그러니까 단일팀 되면 뭐 자기 자신들의 뭐가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6개월 전 인터뷰예요. 어머,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 잘했어요. 그거 찾아낸 거. 그래서 지금 엔트리도 늘리면서 최대한 피해보는 선수가 없게끔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네. IOC도 흔쾌히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스하키 팀의 6개월 전에도 평창에 만약에 북한이 내려온다면이란 전제로 거기에 단일팀을 만들면 어떡하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의 구성상 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가장 적절한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남북 단일팀 만들기에 가장 좋은 조건.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울분을 토로하는 이런 영상들을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것도 6개월 전에 이런 논의가 없었을 때 가정한 인터뷰를 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분들의 어떤 정서를 자극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채널 A가요. 그 세월호 과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문제된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채널 A 같은 이런 종편은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이거 오직 문재인 정부 흔들기, 평창 올림픽 꿰기, 회방 놓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더 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남북이 대결해야 안보 상업주의로 이제 언론 그 유지할 수 있는 언론이 지금 남북이 화해 모드로 들어선 요 정말 100일간의 제한적인 화해 모드도 지금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A 같이, 이번 채널A 이것은 방심위에 뭐 이미 제소가 되었겠지만, 제소해서 중징계 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의 인터뷰가 끝나고 영상이 끝나자 그 채널의 앵커가 이렇게 말했대요.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간절하네요. 아이스하키 팀은 여러 가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울분의 기폭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낙연 총리의 입에서 뭐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야 뭐 6개월 전에 인터뷰를 놓고 간절한 애만에 정말 악의적이잖아요. 악의적이고요.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를 섞어가지고 오직 문재인 정부 흔들기, 이낙연 흔들기, 남북관계 진전 흔들기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여기서 질문이요. 가끔씩 종편 제어가 심사나 또 이따가 KBS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어떤 점수를 받고 제어가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왜 채널A 같은 이 방송들이 제어가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또 되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바로 없애버려야지. 예, 저는 엄청 원칙주의자죠. 저는. 최민영 의원님이 방통위원장 하셨어야 되는데. 그 법 때문에. 현역 의원은 퇴직한 후 3년 지나야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그러니까 채널A 같은 경우는 사실 악의 씨앗이고요. 보도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9대 국회에서 채널A의 주주 구성의 불법성 등 채널A가 시작부터 불법이다. 그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수사를. 그리고 질질 끌던 사안인데 저는 채널A 주주 구성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네, 이거 왜
지금이라도 조사 안 하는지. 예. 이게 이상한데요.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로 그러는 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 건데 악의적으로 그렇다는 거. 이거는 제작진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죠. 이 인터뷰가 최근 논란이 돼서 한 인터뷰가 아니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의 선수촌에 가서 그 선수들 만나서 위로하고 건의사항으로 실업팀 창단 같은 어떤 대안들을 지금 받아들고 온 상황인데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채널A가 이렇게 내면 어떤 식으로까지 왜곡이 될 수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갔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왜곡하려고 마음먹으면 아. 끝이 없죠. 왜곡에는 끝이 없는 거고 그 왜곡의 의도가 극우 상업주의일 때는 더더구나 답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우 상업주의의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이번에 채널A 이 말도 안 되는 타임머신 오버 예, 이걸 계기로 이게 방심위가 제대로 이건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자, 이효성 위원장님 좀 분발하십시오. 이거죠. 이호성 위원장님 직을 거세요. 아, 세상에 모든 게 다 직이야. 알겠습니다. 이제 적폐의 표적이 되어 재판받으면 당당하라. 이 말보다 그 말이 더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목숨 부지하는 게 다행이다. 지나고 보니까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다니까요. 이건 가상인데 저걸 어떻게 손을 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이완구 그러니까. 전 총리가 저에게 3번이나 와가지고 청와대 개들이 최 의원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3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막 올가매고 이런 거 말고도 네. 뭔가 실행하려고 하다가 에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건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거를 일단 다행으로 여겨라.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센 걸 드렸구나 지금. 그래갖고 막 지금 그런 어떤 힐링 뽕 맞은 느낌? 오케이. 자 그런 기분으로 가시죠. 네. 그 지난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총선 생각해 보면 김종인 씨가 뭐 악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당에서 뭐 공천을 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할 때 그 박근혜 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야당도 공천들을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컷오프도 그렇고. 그렇죠. 게리맨더링.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차후에 어떤 다른 재판에서의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오전 10시에 있었잖아요. 저는 11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두 여성 정치인이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판을 받는. 적폐와 손잡고 비리를 저지른 조윤선. 네, 적폐를 고발하고 표적이 되어 재판받고. 지난날에 이 정권들이 해왔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무사한 것만으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 푸나님 진짜. 힐링 푸나야, 힐링 푸. 그러니까 나는 재판 받고 있어 억울해 죽겠어 왜 200이 한데 어떤 놈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확 그쵸. 걔들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번개탄 뭐 에이 나 씨.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확 맑아지면서 우리 남친이 얘기한 것은 애 아빠? 적폐의 표적. 예. 애 아빠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전 나경원 2명이 그 묘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예. 그 지역에서는 이혜원이 조윤선의 라이벌이었는데 서로 간에 그 미묘한 알력이 있잖아요. 네. 나경원은 사실은 좀 친이에 가까운 인사에 있잖아요. 네. 조윤선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 이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비슷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성장해온 과정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두 분 다. 근데 이거는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래도 난 나경원이 더 영악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짓을 보면. 저는 그 차이를 그냥 같은 여성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조윤선은 커리어에 비해서 자기 콘텐츠를 본 적이 없는 그렇지. 느낌. 반면에 나경원은 뭐 그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이번처럼 뭐 내로남불을 하고 뭐 이게 우리가 좀 김어준 얘기대로 장단기 기억상실증 인 듯한 느낌이 들어도 자기 콘텐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엉망일지라도. 예,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둘이 좀. 그러니까. 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죄도 인정을 법원이 했다 그러니까요. 네. 저걸 어떻게 손을 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이완구 그러니까. 전 총리가 저에게 3번이나 와가지고 청와대 개들이 최 의원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3번이나 했으니까.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소식, 중요한 소식부터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요. 2심에서 김기춘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요. 조윤선은 징역 2년인데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요거와 관련하여 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고 우병우가 관여했고 그것을 법원 행정처가 맞습니다. 예, 조율했다는 거. 그런데 이번 2심 판결 보면서 김기춘이 징역 4년으로 1년이 올라가고요. 조윤선이 법정 구속되면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직권남용에 대한 선고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직권남용은 유죄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맞습니다. 네. 이게 박근혜 쪽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니까 이게 법원도 이제 적폐 판사 아닌 나머지 판사님들은 본래도 그랬겠지만 이게 사필 규정 판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병우 영장 기각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어쨌건 조윤선 씨 저 사람은 대체 뭐길래 계속 저렇게 풀려나지 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황당하고 속으로 막 부하가 배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뻔히 유죄인데 뭐 뻔히 구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풀려나기도 하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김현장의 마술이라고 했죠. 네. 근데 김앤장 다니는 변호사 남편 있는 게 대단한 건가 봐요. 조윤선 씨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농담으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할 게 아니고 귤 관련한 거라면 돈을 벌 거다 농담을 하고요. 그리고 조윤선 씨를 보면 계속 나경원이 떠올라서요. 어떡하죠? 아, 근데 그거 참 푸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초기. 왜요? 18대 국회에서 조윤선